예, 안녕하세요. 기린 3회차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3회차 강좌도 앞쪽에는 1회차, 2회차와 같습니다. 3회차를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송서는 이 부서지가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지 상편은 제왕과 거기에 부응해서 나타나는 상서가 등장한다면 중편과 하편은 그 상서 그 자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왕들의 이제 언제 나타난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지 중편의 첫 번째 상서가 바로 기린입니다. 이 기린은 현재 경복궁 경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서는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서, 대서, 상서, 중서, 하서. 이 가운데 길이는 가장 높은 등급인 가서에 속합니다. 가서에 속한 것은 바로 황하에서 용마가 나타나는데 그 용마의 등에 숫자가 새겨진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수에서 신구, 거북이의 등에 도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하의 그 용마에 있는 그 부호를 하도라고 부르고 낙수의 신구의 등에 있는 부호를 낙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는 주역의 원리가 되고 동아시아 역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는 그 가서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고 또 가서 중에 이렇게 스스로 화생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신령스러운 서수들이 있는데 그 서수들이 바로 사령 또는 오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린, 봉황, 용, 거북, 백호. 그래서 이 요령은 주로 이제 군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군주가 행차할 때 이렇게 깃발로 이렇게 깃발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가서의 어, 가서 중에 바로 기린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서부서지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원문을 그대로 올리고 번역을 해서 네이버 밴드인 역사인문 아카데미에 올려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받기를 하시면 활용하기가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번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지 원문입니다. 물론 이하라든지 광하라든지 설문회든지 여기에 기린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까지 올려놓으면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상징 원료는 오로지 송서 부서지의 원문을 만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린자 인수야 모왈기 비노알린 불 고태 불안 즉지 균신이 우미 낭항이 일가 황색이 마족 하민이 대의 음중종려 보중규구 불천생충 부절생초 불식불의 불음오지 불입갱정 불행 라망 명왕동정 유의 즉현 모명활 서성 빈명활 귀화 춘명활 부요 하명활 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간단하게 하면 기린은 어진 성품을 가진 신령스러운 짐승이다. 수컷은 기, 암컷은 린이라고 일컫는다. 기린은 배를 가르고 태어나는 태생이나 알을 깨고 태어나는 난생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는 화생으로 출현한다. 기린은 노루의 몸이면서 소의 꼬리를 지닌다. 늑대의 목덜미에 하나의 뿔이 있다. 털색은 노란색이면서 말에 발을 갖는다. 천성이 인의를 품었으며 울음은 장엄하고 정대하며 걸음걸이는 법도를 따랐다.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고 살아있는 풀을 꺾지 않고 불의하게 얻은 음식은 먹지 않고 더러운 샘물은 마시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현명한 군주의 행위가 인의에 맞으면 세상에 나타난다. 수컷의 울음은 서성, 암컷의 울음은 귀화라고 부른다. 봄의 울음은 부요, 여름의 울음은 양수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이 수컷 모명할 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수컷의 울음은 서성이라고 했느냐? 암컷의 울음은 귀화라고 했느냐? 이 울음은 그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성은 현명한 군주,
또는 세상을 구할 성인이 세상을 떠나면 봉황이 나타나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걸 서성이라고 불렀고요. 또 이 암컷이 나타나서, 암컷은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이 우는 것은 뭐냐? 어지럽고 했던 세상이 아주 화평한 세상이 되면,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암컷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암컷이 궁궐에 뜰이나 담장 위에 와서 또는 오덕나무에 앉아 깃들어서 우는 거죠. 암컷이 울어. 그러면 그 소리가 아주 평화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귀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귀화라는 것은 화평스러운 것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화평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기린의 울음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에 봄에 우는 춘명은 부유다. 부용은 유자가 이제 어릴 유자예요. 그래서 어릴 아이를 이렇게 부추긴다는 의미로 백성을, 그러니까 이 봄에 봉황이 나타나서, 아니 기린이 나타나서 울면 가엾고 배고프고 이런 백성들을 구할 위대한 성인이, 군주가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양수도 세상의 노인이나 이런 분들 편안하게 모시는 걸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울음은 양수라고 한다. 여름에 기린이 나타나서 울면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징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여러 설문이나 광화에 보면 가을의 울음이나 겨울의 울음이나 다양한 형태의 울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이 오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그 세상의 징조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징조를 기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기린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많은 궁궐 관련된 안내지에 의하면 경복궁 광화문의 동현문에 있는 앙판화를 다 기린이라고 했습니다. 기린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린이 아니라 용마입니다. 용마.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화문에 가서 기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용마를 만납니다. 이 용마도 그 상서의 가장 높은 등급이 가서의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용마의 등에 있는 것을 하도라고 부른다. 하도. 자, 그리고 요 기린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린을 보이지만 사실은 용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영추문, 서쪽에 있는 영추문은 백호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15년도 국립중앙박물관 원판 번호에 의하면 넘버 2-045에 보면 기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린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백호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게 기린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것은 기린이 아니라 용마고, 영추문에 있는 것은 백호가 아니라 기린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린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복궁, 새로 지금 저기 복원한 겁니다. 개조당은 집무실입니다. 동궁, 그러니까 세자의 집무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출처는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가면 이렇게 그 세자가 출타거나 출행을 할 때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바로 기린이, 왕이 나갈 때는 용의 깃발이 가고 세자가 나갈 때는 이렇게 기린의 깃발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까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경회로 가면 기린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기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린을 어디서 보냐? 창덕궁 인정전의 계단에 가면 두 번째 상계입니다. 상계. 근데 이것이 기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문화재청에서 요 번호를 내고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이것을 기린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서수각에 기린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창덕궁 인정전에 가서 위쪽 계단 상계 안쪽에 두 개의 서수가 바로 기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정전에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어자가 있죠. 그 어자에 1월 오봉도,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 이 1월 오봉병 앞쪽에 어자가 있죠. 그래서 어자가 있어서 4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끝에 2개가 보이는데 바로 1958년도에 있는 이 그림에 의하면 그때는 이제 1월 오병도가 아니라
공항문이 있었고 그 밑에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사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신이 아니고 사령도입니다. 사령도의 두 번째가 바로 기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은 어자 때문에 가려서 있지 않지만 어자의 서쪽편,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오른쪽이고 보는 입장에서는 왼편이겠죠. 왼편 끝자락 바로 뒤에가 바로 기린문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저쪽에 기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창덕궁 희정단, 그러니까 경운각 앞쪽이고 희정당 뒤쪽입니다. 거기 굴뚝, 이 동쪽 굴뚝에 가면 이렇게 기린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린문을. 자, 그래서 궁궐,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영상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곳곳에 기린문이 있으면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답사를 해설하거나 답사에 가셨을 때 기린, 봉황, 이 수많은 서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기록. 여기 보면 태종 14년, 1414년이 되겠고요. 이때 중국에 기린이 출현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명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영락제가 정변을 일으켜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막 기린이 나타나다 했겠죠. 진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후국들이 그 기린의 출현을 할애하기 위해서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린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명나라에는 이렇게 기린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22년에 보면 진상하는 말의 양쪽에 이렇게 우리가 말 안장 쪽에 있는 이거 진흙이 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죽을 느리띵을 다래라고 하는데 신라 천마총에서 바로 기린이 그려진 말다래가 나왔죠. 아마 그 역사적 전통을 잇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않지만 진상하는 말다래에 용을 그리게 하고 임금님한테 드리는 용을 그리게 하고 동국 세자의 말다래는 기린을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앞쪽에 개조당 기억하시죠? 여기 자, 앞쪽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개조당에 바로 세자를 상징하는 기린이 있죠. 바로 우리가 세종실록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궁의 말다라에는 기린을 그리게 하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관과 무관의 상복에 문장을 그리는데 대군, 그러니까 왕세자나 대군들의 여기 흉복에 그 흉배는 상복의 흉배에는 기린을 그리겠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기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조 임금 때 독상, 그러니까 재상이 혼자였죠. 채제공입니다. 오늘날 수원화성을 총감독했던 그 채제공의 문집, 이 번안집은 정조의 명으로 만들어지는데 번안집에 의면 관동의 원주 지역에서 나타났대요. 뭐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정조 임금을 성군이라고 보고 원주에서 드디어 기린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땅에도 기린이 출현했구나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린이 잡혀서 박제화됐거나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다면 기록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스스로 화생해서 지구상에 조선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록으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린에 대한 1차, 2차, 3차 강좌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수에는 송서 부서지 중편의 두 번째 상서인 공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린 제3차 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